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관계를 품격 있게 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이제 먹으면 먹을수록 어느 정도 몸은 성장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점점 오히려 이렇게 몸이 노화되잖아요. 그런데 참 이제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부분이 사실이 뭔가 하면 말은 정말 죽을 때까지 꾸준히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는 방법, 말하는 품격,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나이를 먹을수록 정말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른다운 거고 나이값 한다는 거죠. 어른답게 말하는 방법이 뭘까요? 왜 또 중요한 걸까요? 어른답게 품격 있게 말을 하면 이제 말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의 관계가 품격 있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나의 관계를 품격 있게 하는 말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관계를 품격 있게 하는 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하는 칭찬이래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칭찬을 듣는 사람이 나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 라고 생각하게끔 칭찬을 해주는 거, 관계를 품격 있게 하는 말 첫 번째였습니다. 특히나 회사에서 리더는 작정하고 칭찬하셔야 됩니다. 점점 사람들을 나한테 가깝게 끌어당기는 방법이죠. 칭찬은 이제 그렇게 막 굉장히 진하게 칭찬하고 막 진짜 임팩트 있게 딱 칭찬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횟수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이게 자잘한 거를 이렇게 계속 이제 잽을 날리는 거죠. 칭찬으로. 뭐 이런 걸 갖고 칭찬을 다 하는 정도의 사소한 것들이라도 칭찬한다고 하면 이제 상대는 굉장히 이제 감동받게 된다고 합니다. 칭찬하려고 하면 이제 내가 작정하고 칭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업 강연을 갔을 때 하루에 후배 직원들을 뭐 칭찬을 몇 번 하십니까? 뭐 5번 이상, 10번 이상 손들어 보세요. 뭐 이제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좀 당황하세요. 사실 이렇게 누군가를 칭찬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성향이 나빠서 그럴까? 아니에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칭찬을 매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칭찬을 매일 하려면 그들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관찰하시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굉장히 그 상대를 가까운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작정하고 눈에 보이는 건 다 칭찬거리로 보일 때까지 관찰하십시오. 이제 집에서 혹시 집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집에서 이제 너무 남편을 칭찬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서 도대체 칭찬할 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정말 밥을 맛있게 먹어. 복이 막 들어오겠어. 별로 맛있게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사소한 거라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아내가 나한테 이제 긍정적인 어떤 마음을 먹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기분 나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남편은 또 아내가 해주는 음식에 대해서 진짜 너무 맛있다. 당신 요리 이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점점 요리 솜씨가 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또 이제 뭐 남편이 주말에 이제 뭔가 좀 스페셜한 어떤 무슨 전골을 끓였다든지 무슨 오징어 볶음을 했다든지 이러면 별로 맛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맛있다. 요리가 는다. 당신 요리가 요새 취미인 것 같다. 라고 해주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이제 책 어쩌다가 보는 아이들한테 요새 책 많이 보네. 멋진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운동하는 어떤 그런 이제 배우자한테도 요새 운동 꾸준히 하는데 나도 반성하고 따라야 되겠다. 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참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눈을 다 마주치고 인사를 하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칭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리포트가 점점 좋아지네. 열심히 하는 게 아주 눈에 보인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 점점 더 잘 쓰고 싶지 않겠어요, 리포트를? 아까 거래처 손님들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이게 손님들한테 이렇게 매너 있게 잘 대하더라. 어디서 따로 배웠어? 막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나를 관찰하고 나를 칭찬해 주는구나 선배가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대리는 책상 정리 진짜 아무도 따라갈 사람 없겠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점심 어디 가서 드시죠? 이제 신입사원이 얘기해서 이제 그쪽에 따라갔어요. 그런데 맛있었어요. 맛집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잘 먹었어. 누구 때문에 참 센스 있게 식당 잘 찾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칭찬 속에서 마음의 근력을 키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자신감, 뭐 인내심,
뭐 또 자존감, 모든 게 다 이제 칭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특히 내가 이제 리더라고 하면 더욱더 칭찬에 의무적으로 이게 민감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관계가 정말 품격이 있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저절로 믿어지는 말투를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그 관계가 좋으려면 서로 이제 어떤 신뢰의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 말은 믿음이 가고 어떤 사람 말은 뭐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죠. 똑같은 내용인데도 신뢰가 가는 사람의 말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일단 또박또박 명확하게 발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딕션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귀에 딱 들어오게끔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이제 발음이 뭉개지거나 말을 뒤를 막 흐리거나 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녹음을 해갖고 들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지 실제로 자기가 들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그냥 말만 하는 것 같고는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들어보는 거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또 말할 때 분명한 의사 표현 없이 뭐 그거 있잖아 그거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느낌 오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긴 뭘 알아 뭐 그렇게 대충 얘기해놓고 특히 직장 상사의 경우 이게 딱 한 번 말하면 다 알겠지 뭐 그걸 일일이 다 말을 해야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대단히 리더답지 못한 겁니다. 본인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 오지 무슨 느낌이 와요? 나의 느낌과 그의 느낌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명확한 의사 표현한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같고 라든지 뭐 글쎄라든지 뭐뭐 같다 뭐뭐로 보여진다 뭐뭐인 듯하다 이런 표현은 웬만하면 그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들은 쓰지 않는다. 얼버무리는 말은 쓰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극단적인 표현 있잖아요. 뭐 진짜야, 뭐 되게 뭐 완전 뭐 이런 거, 진짜 정말 이런 거 반드시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장을 막 극단적으로 하는 그런 표현들은 그런 극단적인 표현들이 과장하는 표현들이 상대에게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표현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돼 있다면 지금 바로 이제 고치시는 거 중요하고요. 또 자기 경험하고 감정을 주로 이야기를 해야지 신뢰에 있는 말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제 후배한테 이제 업체를 보내면서 거래 업체를 보내면서 미팅을 보내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서 잘하고 와.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업체를 담당했을 때 그 사장님이 굉장히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이렇게 사람을 당황하게 오해하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냥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쿨하게 그냥 넘기고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뭐 그렇게 당황해서 굉장히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결국 손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내 경험, 내 감정을 그때의 기분을 이렇게 기억해서 말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신뢰의 말투지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신뢰감을 떨어뜨립니다. 자, 공감 능력을 높이는 존중의 말입니다. 존중의 말. 우리는 남을 존중하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 호칭에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직급을 몰라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사원이라고 하면 그냥 무슨 명찰 보고 뭐 땡땡땡 씨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이제 평이하지만 존중하는 실패 확률이 없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뭐 식당에 있는 아주머니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뭐 이모, 언니,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니죠. 뭐 사장님, 그리고 거기다 또 제일 나쁜 거, 막 여기요,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존중하는 호칭 아닙니다. 뭐 여사님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사장님, 뭐 그냥 직원같이 보여도 일단 사장님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별로 이제 실패 확률이 없어요. 직장 생활에다가 이제 퇴직하고 그 작은 이제 어떤 이렇게 점포를 하시는 선배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선배님하고 같이 식당에 가는데 제가 거기서 이모 불렀다가 혼났어요. 최대한 존중을 담아 호칭해라. 사장님이라고 불러라. 사장님이 아니 것처럼 보여도 사장님이라고 불러라. 호칭에 대해서는 높여서 과장을 해도 별로 서로 간에 기분 나쁠 일이 없다. 이제 그 선배님은 이제 본인을 이렇게 막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게 굉장히 이제 싫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어요. 또 회사에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후배로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영희나 순이라고 하면 영희 씨, 철수 씨 이렇게 부르는 거는 정말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데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누구 씨라고 부르는 거는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호칭이죠. 차라리 뭐 김영희님, 김철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겠죠. 존댓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댓말에 대해서도 요새는 기업 문화 자체가 상하 존칭입니다. 기업 문화 자체가 상하 존칭이기 때문에 그 존댓말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서로를 존중하는 어떤 효과가 충분하다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서 후배들한테 그냥 아무렇게나 야야 하면서 반말하시는 분들, 특히 거래처 와 있는데도 반말하고 이러면 저는 엄청 거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거래처로 이제 가 있는데 제 담당자를 그 직장 상사가 뭐 갑자기 야 이렇게 막 부르는 경우가 있으면 저분은 도대체 직장 그 리더가 돼서 어떻게 담당자를 막 야라고 부를까? 아무리 친해도. 그래서 굉장히 그분에 대한, 회사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탁 나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디에서건 약간 존중하는 이제 그 존댓말을 후배들한테도 사용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친하다고 어리다고 후배라고 남들 보는데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말은 늘 이제 되돌아보고 스스로 평가하면은 어제 한 말보다 오늘 내가 조금 말이 늘었구나. 내가 조금 더 좋은 말을 쓰는구나. 내일은 더 좋은 말을 쓰겠구나. 어떤 이렇게 매일매일 성장한다라는 거에 이제 관심을 두시면 여러분의 어떤 말투도 무의식적으로 나쁘게 나오는 말투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고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제보다 나아지는 내 말투, 내일이 훨씬 더 나아지는 내 말투를 위해서 오늘 연습하고 공부하시자고요.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